안녕하세요. 저는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팀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륙아주에서 중대재해팀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희진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5일) 성남시 탄천 정자교에서 보도부 약 50m가 붕괴하며 지나가던 시민 2명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1년간의 장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초로 입건된 사례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성남시와 성남시장에게는 중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남시청은 성남시와 성남시장에 대하여 2024년 12월 23일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성남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륙아주는 성남시가 교량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반기 1회 점검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보고 의무 등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법적 의무를 이행했고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성남시의 고의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는 청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담 조직을 명목적으로 구성하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 1명만을 배치하는 등 안전점검과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기소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시 차원에서 재난안전실에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관련 직렬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담 조직뿐 아니라 각 시설관리 부서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점검과 시장에 대한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기에 수사기관 역시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대시민재해에 있어 공중이용시설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로서 자치단체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더불어 만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점검 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영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 책임의 유무를 떠나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륙아주 중대재해팀 이창욱 변호사, 정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